자신의 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 마블의 아이언맨. 오늘의 주인공은 아이언맨을 많이 닮았습니다. 뭔가 눈빛도 닮은 것 같은데?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보다 부유한 재산을 쏟아부어 다음 시대를 향해 그림을 그려나간 예술가. 전시회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야유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그림을 그린 마네. 인상파의 아버지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 속으로 예술의 여정을 떠납니다.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아니, 이렇게 구독까지 누르시면 사랑합니다. 편안한 옷을 입고 앉아 마네를 만나보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제1장 풀밭 위의 점심 식사. 지금 시대에선 이런 장면을 공원에서 볼 수 있을 거라 상상하기 힘든데요. 마네가 살던 때에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풀밭 위의 점심 식사는 1863년 살롱전에 전시되지 못한 작품들을 모아서 전시한 낙선전에 출품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되자마자 평론가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죠. 대낮에 잘 갖춰 입은 신사들 사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여인의 그림을 그리다니 말이죠. 하지만 젊은 세대들에게는 인기를 얻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당시 부르주아 계층의 위선적인 모습을 표현하였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그림을 바라볼수록 깊이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동시에 나체의 여인에게서 빛이 나는 듯합니다. 젊은 층의 눈으로 보았을 때 마네의 그림에서 무언가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 듯 하죠. 마네로부터 자신의 눈에 지금 보이는 빛을 그리는 인상파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제2장 올랭피아. 불과 2년 후 마네는 또 다른 매우 도발적인 작품인 올랭피아를 선보였죠. 이 작품에서는 누드 여성이 당당하게 기대어 관객과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이 옷을 입지 않은 그림은 신화의 내용을 다룬 그림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천사들이 함께 그려지거나 다른 신들이 함께 그려진 작품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올랭피아는 여성을 대담하게 묘사하며 관습에 도전하려는 마네의 의도를 강조했죠. 풀밭 위의 점심 식사와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척하지만 사실 매춘부와 불순한 관계를 가지는 많은 남성들을 저격했습니다. 찔린 남성들이 분노하며 이 작품을 없애기 위해 떼어내려 하거나 지팡이로 구멍을 내려 해서 호위병이 지키는 그림이 된 스토리도 전해집니다.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혔나 봅니다. 제3장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 마네의 삶에서 최후의 걸작이라 불리는 작품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입니다. 부르주아 계층의 미움을 샀던 그는 이 작품을 그려 공개한 후 회화의 기본 구도를 모른다는 모욕을 받고 원근법도 모른다는 굴욕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가운데에 서 있는 여성은 정면을 보고 있지만 그녀의 뒷모습을 비춘 거울은 어떤 신사와 함께 대화하는 듯한 비스듬한 각도로 보이죠. 당시 비평가나 관람객들은 보이는 대로 그린 고전주의 화풍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머릿속에 구도가 떠오르지 않는 이 작품을 보자마자 비난을 한 것이죠. 하지만 마네는 어디까지가 보이는 대로 그린 것인지, 보이는 것을 일부만 그린다면 어떨지 계속해서 의문을 가진 듯합니다. 2001년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교에서 마네가 그림을 그릴 당시 포착한 순간을 사진으로 증명하는 연구를 했죠. 그가 일부러 왜곡한 그림을 그린 것인지, 실제로 본 것을 일부만 그린 것인지 우리는 마네의 생각을 알 수 없지만 그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작품들이 다음 세대의 예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준 것만은 확실합니다. 제4장 펜데 신부. 마네는 프랑스 파리의 부유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프랑스의 법관으로 25년 이상 일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덕분에 그림을 그릴 때 재료비에 대한 걱정이 없었고 그림을 판매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었죠. 그런 환경 덕분에 기존의 그림과는 다른 화풍을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든든한 아버지의 백이 있었기에 부르주아 계층을 비꼬는 듯한 작품들도 당당하게 그려낸 듯합니다. 이렇게 살펴본 그의 삶은 부족한 것이 없었고 예술계의 거장이 된 모습까지 완벽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마네의 삶도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법관이던 그의 아버지는 마네가 법조계에서 함께 일하길 원했죠. 그러나 마네는 성적이 좋지 않아 법조계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차선으로 선택한 프랑스 해군의 길. 이 또한 해군사관학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낙방에 쓴 잔을 마시게 됩니다. 결국 포기한 그의 아버지. 마지못해 마네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후 작품 생활을 이어가던 마네는 매독에 걸리게 되고
살아가는 동안 지병으로 앓다 합병증으로 몸에 마비 증상이 생기는 등 고통스러운 말년을 보냅니다. 안타깝게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해 51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공부하는 펜 대신 그림을 그리는 붓을 선택했던 반에 거장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에두아르 마네. 그가 남긴 예술적 유산은 자신을 희생해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을 남긴 아이언맨 같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도 다음 세대의 소중한 유산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술이 되는 곳 예술이주입니다. 감사합니다.